Citizens across the country have reported sightings of unidentified anomalous phenomena. Our new visitors appear to come in peace. Maria, what are you seeing on the ground? Earlier this evening, one of the UAPs appears to have beamed down this SUV. This vehicle has a range of up to 450 miles and can charge up to 200 miles in just 12 minutes. The Lucid Gravity has arrived. 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해방의 날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하면서 증시는 정말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큰 하락폭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모든 외국산 차량에는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는 강력한 협상 수단이라며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연락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의 반응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곧 미국 시장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미국 증시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6% 하락,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S&P 500은 5%, 다우존스는 4% 하락하며 다우지수의 하루에 1700포인트가 빠지는 역사상 5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9%,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7% 넘게 하락하며 매그니피 센트 7, 대형 기술주들이 하루 만에 800밀리언 달러의 시가총액을 증발시켰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요 4.05%로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1.5% 하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도 심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고율 관세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자동차 산업일 텐데요. 폭스바겐은 미국에 수입되는 차량에 대해 추가 수입 수수료를 도입하고 멕시코에서의 철도 운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포드는 모든 미국 소비자에게 임직원 가격 할인 적용을 확대하며 판매 촉진에 나섰고요. GM은 아직 명확한 대응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디애나주 픽업트럭 생산 라인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텔란티스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생산을 일부 중단하고요. 미국 내 900명의 근로자를 일시 해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검토 중이고 포르쉐는 관세로 인한 부담을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차량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으로요.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7%, 테슬라는 마이너스 5%, 루시드는 마이너스 3% 이상 각각 하락하면서 2.32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1.72%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분봉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한때는 플러스권으로도 진입했지만 중반부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큰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중이지만 거래량이 다시 크게 늘고 있는 시점으로 그래비티가 공개적으로 큰 행사를 가진 이후 루시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한번 휘몰아쳐야 하는 시기인데 경제 상황이 참 안 좋게 흘러가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발표하면서 연준의 금리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대기 중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시장의 안정을 되찾을지 아니면 다시 큰 하락폭을 이어갈지 정말 중요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연준은 현재 두 가지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더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관세로 인해 기업 투자와 소비자 지출이 줄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요.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생기죠. 이처럼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여야 하고 경기를 지키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양극단의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연준의 정책 결정은 더욱 복잡해지면서 오늘이 최대 고비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루시드 측에서 그동안 이러한 이벤트 등이 뜸했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래비티를 통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량 폭발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현재 테슬라 오너들 상대로 무차별 폭행까지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인데요. 이건 정도가 너무 심하다 싶습니다. 어디 불안해서 운전이나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루시드 판매량이 올라가면 기분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죠. 폭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은 테슬라 구매자들의 이탈이 루시드로 이어진 현상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는 중인데요. 테슬라는 최근 가격이나 경쟁, 서비스 품질 논란, 일론 머스크 리스크 등의 문제로 브랜드 충성도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루시드는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중인데요. 고급스러운 내외장, 디자인을 내세우면서 판매 전략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지나치게 단조로운 인테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모델 Y 주니퍼 모델이 시트가 편해졌다는 내용 등의 리뷰 등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게 끝이죠. 주행거리 문제점도 차량의 본질적인 주행거리에서 정체기에 빠져 있고요. 품질 관리와 워낙에 문제점이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루시드가 이번 사태로 테슬라 소유자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 것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 여러 가지 이유로 테슬라 고객들은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치열한 전기차 경쟁 속에서도 꾸준한 제품력과 차별화된 고급 전략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차량 인도량과 매출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보여주었고요. 테슬라 고객의 이탈을 흡수하며 브랜드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수익성 확보, 생산 안정화, 글로벌 확장, 그리고 CEO 리더십 전환에 따른 전략적 명확성 확보는 향후 성장을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루시드 그래비티 출시 등은 분명 기회의 요인이지만 이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루시드는 지금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후발주자이자 잠재적 리더입니다. 루시드 타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